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미술대학 입시 이해와 지원 전략 강의를 맡은 창의고등학교 양인실입니다. 오늘 강의는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들어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미술대학 입시의 이해,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변화, 실기 전형의 이해와 지원, 비실기 전형의 이해와 지원,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 이런 내용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수도권과 부산권의 일부 대학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께서는 지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과 정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고3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본인의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또 실기력, 비실기 전형을 쓰는 학생들이라면 학생부 서류에 대한 위치, 본인의 위치를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내신의 강점이 있는지, 수능의 강점이 있는지에 따라서 수시를 주력 전형으로 가져갈 건지, 정시를 주력 전형으로 가져갈 건지가 결정이 되겠고요.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원대학의 실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수시 실기 전형을 주력으로 할 건지 정시 실기 전형을 주력으로 할 건지 이것도 결정이 될 거고요. 학생부 활동을 준비하고 비실기 전형, 홍익대나 기타 다른 학교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서류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내 학생부가 지원자들, 다른 나의 동일한 지원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남은 2달이나 3달 동안 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수시에서 저희가 6번의 지원 기회가 있고 정시에서 3번의 지원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수시 6번, 정시 3번의 기회를 모두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준비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짜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수시 6번과 정시 3번의 기회는 전문대학은 포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이나 또는 실기력에 따라서 전문대학 지원에 대한 것도 함께 동시에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전문대학이든 4년제든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우선 지금 3월부터 7월까지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평균을 내보시고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 평균이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성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 현재까지의 7월까지의 모의고사 평균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시대학이 어디인지 그거를 한번 가늠을 해보신 다음에 수시 실기를 또는 비실기를 쓴다면 비실기까지 전문대를 쓴다면 전문대까지 어느 정도 대학들을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친구들도 비슷합니다. 내가 수능에서 수능 최저를 정말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수능 성적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수능 성적이 이상적인 성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앞으로 이제 2달 반 정도 남은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는지를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 수능 성적에 따라서 수시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들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현재 내 내신 성적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국영사 성적이 관리가 되어 있는지 국영 수사 성적이 관리가 되어 있는지
전교과 성적이 관리가 되어 있는지 또는 국어 영어 성적이 더 좋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에 더 유리한 대학들이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름 동안 여름 방학 동안 실기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지원하려는 대학의 실기 유형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그 실기 유형을 어느 정도 밀도 있게 완성도 있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 모의고사는 저희가 수능은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실기고사는 사실 모의고사를 치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라도 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라도 지원대학의 그 실기 조건 또는 화지 크기 그리고 실기 시간에 맞춰서 지금부터는 지원대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거든요. 지원대학의 그 실기를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개인적으로라도 치르면서 그러니까 시간이나 화지 크기나 또는 실기의 조건 이런 것들을 대비하시면서 모의고사를 치르는 연습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 교과 전형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좋은 친구들일 텐데요. 국영수사 교과 성적이 좋은 건지, 국영수사과 교과 성적이 좋은 건지, 전교과 성적이 골고루 좋은 건지에 따라서 또 역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겠고, 수능 최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또 역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의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면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같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시에서 비실기 전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신 성적의 위치입니다. 내 학생부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하시기 이전에 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실기 전형과 달리 국영사 성적이나 일부 과목 성적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교과 성적을 성실하게 관리한 학생들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대학의 경쟁자들, 내 학생부만 보면 나의 학생부는 굉장히 성실하게 내가 3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지만 나의 경쟁자들의 학생부가 과연 나보다 더 좋지 안 좋을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학생부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의 기준은 나의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내 학생부가 더 좋은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지원자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 대학마다 서류평가의 기준이 다른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이 대학의 서류평가 기준과 내 학생부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이런 절차도 지금 여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비실기 전형 중에서도 홍익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이화여대처럼 미술활동 보고서나 활동 보고서를 보는 대학들도 있죠. 이 대학들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의 위치입니다. 내 내신 성적이 그 대학들을 지원하기에 부족하지 않은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내 학생부 기록의 양과 질은 어떤지 그리고 수능 최저, 이 세 학교는 모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죠. 수능 최저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이제 미활보나 참활보 등 이 활동 보고서에 대한 서류 작성이 70% 이상 작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 그리고 면접도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실 필요가 있고요. 정시를 주력 전형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실기 전형이 대부분이시겠죠. 그치만 이제 실기전형, 정시 실기전형은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수능 성적을 가지고 지원 대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수능 실기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수능이 잘 나오지 않으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남은 지금 2달 반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수능에 대한 준비가 실기에 대한 준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정시 실기 전형을 주력으로 가져가는 친구들은 수능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 수능 이후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식 특강이라고 하는 요 시간 동안 실기를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수능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정시로 넘어가면 역시 비실기 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수학이 반영되지 않는 학교들은 굉장히 높은 수능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유일하게 정시에서 미술활동 보고서와 학생부를 가지고 선발하는 비실기 전형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1단계는 수능 성적이기 때문에 1단계 수능 성적을 만족할 수 있는 수능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시를 주력으로 가져갈 것인가 정시를 주력으로 가져갈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되고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미 지원 대학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실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 미술대학 수시 전형을 조금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기 전형은 먼저 내신 성적과 실기 성적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대부분의 실기 선발 대학들이고요. 성적을 보지 않고 실기 성적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없지만 수시에서는 꽤 많은 대학들이 실기 100%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들이 서울여대, 덕성여대, 삼육대, 평택대, 추계예대, 순수미술 계열이죠. 남서울대, 건국대, 글로컬, 경북대 이런 대학들에서 실기 100%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좀 높지만 내가 성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실기에 대한 자신감은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8월 현재 완성도 있게 밀도 있게 실기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실기 100% 전형도 도전해 보실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실기 전형 중에서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2단계에서 실기 시험을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단국대 죽전 캠퍼스, 중앙대, 인천대, 그리고 부경대와 부산대도 1단계 내신, 2단계 실기로 선발하는 대학들이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평가로 일정 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한양대 서울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실기 수성 실적을 보는 대학은 많지는 않습니다. 경희대, 국민대, 삼육대 등이 있고요. 지방에 있는 몇 개 대학들도 보기는 하지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비실기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실기 전형은 우선 학생부 종합평가 100%, 즉 면접을 보지 않고 학생부 100%만으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학종 전형, 성균관대 영상학과 의상학과, 그리고 서울여대 발음서류 전형, 성신여대 생활우수자, 상명대 애니메이션이 생명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중앙대 융합형인재 이런 대학들이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는 대학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학교장 추천 전형, 즉 지역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교과 우수자 전형이지만 학생부 내신과 수능 최저를 가지고 선발하는 미술대학들도 있습니다.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과 예술학과, 성균관대, 경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경기대 상명대, 인천대, 부산대 등은 학생부 성적과 수능 최저를 가지고 미술대학 학생을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평가, 즉 학생부 서류평가를 가지고 일정 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 국민대, 경희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발언 면접 전형,
세종대, 상명대 서울과 천안, 경기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하대, 서울여대, 명지대, 강남대, 동아대, 부산대 이런 학교들은 1단계에서 학생부 서류를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는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내신이 3등급 이상 그리고 학생부 활동이 3년 동안 성실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홍익대나 이화여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공간연출 이런 학교들은 1단계에서 학생부와 함께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일정 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고 대부분 수능 최저를 가져가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시전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시가 굉장히 복잡했다면 정시전형은 좀 심플한데요. 실기전형은 실기 100% 선발하는 전형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수능 성적과 실기 성적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은 1단계에서 수능 성적,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치르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화여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에리카, 서울대, 서울시립대가 그런 대학들이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 내신 성적과 수능, 2단계에서 실기, 면접이 있는 과도 있고 면접이 없는 과도 있지만 어쨌든 정시임에도 내신 성적을 일부 반영하는 국민대학교도 있습니다. 이 국민대학교는 내년부터는 입시미수를 제외하고는 정시에서 학생부 내신 성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실기 전형은 정시 비실기 전형은 수능 100% 전형입니다. 즉 수능 성적만으로 미술대학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경희대, 중앙대, 세종대, 서울과기대, 가천대, 인천대, 경북대, 부산대 등이 수능 100%로 미술대학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홍익대만이 정시에서 서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수능으로 3배수나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미술활동 보고서와 학생부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만 이제 면접은 정시 홍익대 전형은 면접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2025 미술대학 입시전형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덕성여대입니다. 덕성여대는 올해 수시 실기 전형에서 내신 성적 반영을 없애고 실기 100% 전형으로 아트앤디자인 대학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역시 수능 30% 반영해서 수능 20% 반영으로 수능 반영 비율을 줄이고 실기 반영 비율을 높였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이 덕성여대가 기초소양평가 실기를 신설했습니다. 그동안은 사고의 전환을 봤었지만 사고의 전환을 폐지하고 기초소양평가라는 실기 유형을 신설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기초 디자인을 하지만 주제 해석이나 문제 해결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덕성여대 기초소양평가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요. 성신여대는 가장 큰 변화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창의융합학부에 예체능 무전공이 신설됐다는 것입니다. 학교정 추천 전형으로 신설되었지만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수학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탐이나 수학 중에 더 좋은 성적을 반영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미술대학 준비 학생들은 수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내신 성적에서 국어, 영어, 사회 성적에 자신이 있다. 성적이 꽤 높은 편이다. 그래도 뭐 2등급 중후반대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사 성적이 내가 괜찮다라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도 없기 때문에 이 성신여대에 올해 신설된 이 예체능 무전공 저는 지원하는 거 괜찮은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2학년에서 전공으로 진입할 때 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뷰티 산업 중에서 선택해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체 소묘가 없어졌고 인체 수채화 실기 단일 실기로 통합되었고요. 동아대 부산권에 있는 동아대학교는 미술학과 실기고사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4까지는 여러 개의 실기 중에서 수험생이 하나를 택해서 보는 유형이었는데 2025 올해 고3 학생들은 현대미술, 영상예술, 목조형 가구, 도자예술 전공별로 선택할 수 있는 실기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동아대학교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천대 올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정시 모집이 폐지되었습니다. 정시 다군에서 모집하던 가천대 정시 모집이 폐지되었고요. 모두 실기 죄송합니다. 수시 실기 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시 실기 모집으로 바뀌었고요. 회화 저소 전공 같은 경우에는 조소 실기가 폐지되고 자유표현으로 바뀌었고요. 단일 실기로 바뀌었고요. 디자인 전공 같은 경우에도 기초소양이 폐지됐습니다. 한 3년간 치렀던 가천대 기초소양 실기 유형이 폐지되었고 기초 디자인 단일 실기로 바뀌었다. 상명대 서울도 이제 정시 다군에서 선발하던 실기를 폐지하고 이제 올해부터 수시 실기 유형으로만 선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상명대 서울 수시에서 조형예술은 그동안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지만 정시 다군이 폐지되면서 조형예술 전공이 교과 30, 실기 70%의 실기 전형이 신설되었고요. 생활예술 전형은 상명인재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이 폐지되고 학생부 20에 실기 80, 실기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죠. 실기 반영 비율이 80%가 되는 이 실기 전형으로 수시에서 전부 모집합니다. 상명대 천안은 정시에서 수능 50% 반영했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수능 반영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즉 수능 40%에 실기 60%, 실기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명대 천안 정도까지 이제 대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능이 조금 나오지 않더라도 상명대 천안 실기에 좀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명지대 서울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 학과도 작년까지는 수학이 필수 반영이었습니다.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 학과가 수학이 필수 반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수학 필수 반영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수학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선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수학을 준비하지 않아서 명지대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를 지원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이제 수학을 준비하지 않아도 명지대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에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학교는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작년까지는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는 수능과 실기 이렇게 선발했던 에리카가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을 줄이고요. 재능 우수자 전형을 수시에서 신설했습니다. 재능 우수자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평가로, 즉 학생부 서류로 평가한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평가로 10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여기에 통과한 학생들이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치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평가로 학생을 10배수 선발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제 2단계에서 실기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그러니까 비실기 전형을 주력으로 준비했던 친구들보다는 실기 전형을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 학생부를 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3년 동안 내 학생부를 나름 성실하게 관리했던 학생부가 성실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한 전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기 전형을 준비는 했지만 학생부도 성실하게 3년 동안 잘 준비를 했다. 이런 친구들은 한양대 에리카 재능 우수자 전형이 또 하나의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정시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한양대 에리카가 수능 55%, 실기 45% 이렇게 선발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1단계 수능 5배수로 1단계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80%, 즉 수능 5배수의 1단계를 통과한다면 2단계 실기가 80%이기 때문에 실기 실력이 좋은 아이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하나 한양대 에리카 마지막 변화는 작년까지는 주얼리 패션,
융합 디자인, 영상 디자인 전공별로 모집했지만 올해부터는 디자인 계열 통합 모집입니다. 즉 학교에 입학해서 우선 합격한 다음에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이런 디자인 계열 통합 모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 전형 변화입니다. 2026 전형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2025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5 정시 모집 요강이 8월 30일에 발표가 될 텐데요. 8월 말일에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될 때 한번 요거와 연관해서 좀 살펴보시라고 2026 대입 전형 변화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대는 내년부터 입체 미술을 제외하고는 학생부 그 1단계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했던 국민대가 내년부터는 학생부 내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공업 디자인과 공간 디자인이 올해는 면접 평가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국민대 공업과 공간 디자인은 일괄 합산으로 변경됩니다. 수능 60%와 실기 40% 면접 없이 수능 60에 실기 40% 이걸 가지고 공업과 공간 디자인이 선발하고요. 나머지 시각 디자인부터 AI 디자인까지는 1단계에서 이것도 큰 변화죠. 수능과 실기 40%로 1단계 학생을 선발합니다. 즉 실기가 1단계에 있다는 거죠. 수능 60%와 실기 40으로 1단계 학생을 5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시스템으로 굉장히 전폭적인 변화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입체미술도 실기 반영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동안은 실기가 40%였지만 내년부터는 실기가 50%로 늘어난다는 거. 국민대의 가장 큰 변화는 이겁니다. 올해부터 2025부터 올해 고3부터 미래융합전공 즉 예체능 무전공이 신설됐다는 것입니다. 예체능 무전공이 국민대에 신설됐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파격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대 정도의 이제 최상위권 대학의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수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 이 수능 준비를 주로 국어, 영어, 탐구 중심으로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국민대 정신아군에서 선발하는 국민대 저 예체능 무전공이 수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국어, 영어, 탐구만 가지고 국민대 예체능 무전공 학생을 선발하고요. 이 무전공 학생들은 2학년 전공 진입할 때 국민대에 있는 미술대학, 미술 디자인대학 전공 중에서 골라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국민대 미래융합 예체능 무전공이 생기는 바람에 2025 올해 고3부터 국민대 미술대학 정시 모집 인원이 7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국민대 최상위권 대학을 준비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일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어쨌든 국민대학교 그 실기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수능에 대한 준비가 탄탄히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국민대학교가 가군에서 실기는 모집하니까 나군의 무전공 이것도 같이 도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는 내년부터 2026부터 그 정시에서 실기 실적 예체능 실기 전형이 신설됩니다. 즉 지금까지 1단계에서 수능 100%, 2단계에서 수능 60, 실기 40 이렇게 선발했던 전형도 남아있지만 모집 인원을 20명 신설해가지고 1단계 수능 8배수 그리고 2단계에서 실기 60%, 즉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거죠. 실기 반영 비율이 높고 수능 1단계 배수 모집 인원 배수도 높은 그 실기 실적 예체능 실기 전형을 신설했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부족해서 이화여대 지원을 망설였던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종대도 2026부터 수시에서 회화과와 패션 디자인과 실기 우수자 전형이 신설됩니다. 올해까지는 수시에서 회화과 패션 디자인과는 선발하지 않죠. 그렇지만 2026부터 선발하네요. 그러면은 회화과는 실기 90%, 즉 학생부 교과 성적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성적이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시에서 패션 디자인과는 실기 60, 학생부 교과 40 이렇게 내년부터 선발하고요. 정시에서도 회화과와 패션 디자인과가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이 신설되어서 수능 50%,
실기 30%, 내신 20% 이렇게 반영을 하는 요 전형이 세종대 정시에서 또 신설되고 있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올해까지는 단국대가 국어 40%, 영어 50%, 사회 10% 이렇게 반영했던 내신 반영 비율이 내년부터는 국영사 전 과목이 그냥 일괄 합산 반영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또 하나 단국대 동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물소묘가 내년부터 인물소묘 실기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인체소묘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기를 준비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수능 반영 비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혹시 이게 올해 발표되는 정시모집 요강에도 발표될 수 있어서 정시모집 요강도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실기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실기 유형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실기 유형이 일치하는지 지금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8월이잖아요. 그리고 수시 실기가 10월 첫째 주부터 이제 수시 실기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남았단 말이죠.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수능 성적도 내가 가능한 수능 성적도 사실 어느 정도 가늠이 되었고 그 상황이라면 지원 가능 대학을 이제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100%는 아니지만 70에서 80% 정도는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실기 유형이 지원대학의 실기 유형인지 두 번째는 지원대학의 실기 시험 시간 그 다음에 지원대학 그 화지의 크기 최근 2, 3년간 지원대학의 실기 유형을 살펴보시고 제시 조건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기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실기 모의고사를 치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고3이 되면서 쭉 치러왔지만 수능 모의고사를 치른 경험은 별로 없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실기 시간, 화지 크기, 종이 크기, 제시 조건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치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기시험을 치르는 실기시험장은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고 있는 지금 그 장소, 그 공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낯선 공간에서 굉장히 딱딱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10월 말만 돼도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춥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기를 연습하고 있는 이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되고 딱딱하고 어색한 상황에서 실기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평소 내 실기 실력만큼 실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어떤 친구가 나보다 실기 실력이 훨씬 별로였는데 그 친구는 붙고 나는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지 않으시나요? 그런 것들이 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실전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실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기 모의고사를 치른다는 마음으로 시간, 조건, 종이 크기에 맞춰서 실기 모의고사를 쭉 치러나가는 이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화면은 디자인 계열 중심으로 각 대학의 실기 유형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같은 기초 디자인이지만 습식 재료만 쓰느냐, 습식과 건식을 다 쓰느냐, 우리가 기초 수행 평가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식 재료 중심이냐, 이 재료도 대학에서 제공하는 재료만 쓰는 건지, 내가 준비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지, 또
제시되는 조건이 대학에 따라서 같은 기초 디자인이라도 같은 기초 소양이라도 제시되는 조건이 다 다르거나 아니면 주제가 주어지거나 제시어가 주어지거나 또는 제시되는 사물이나 이미지가 개수가 다르거나 소묘가 포함이 되거나 소묘가 포함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대학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실기 유형을 살펴보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지금 최근 2, 3년간 지원대학의 실기 유형을 살펴보시고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실기 조건, 실기 시간, 실기 유형 또는 예상 문제들이 뜨는 학교들이라면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기 전형을 전폭 바꾸면서 실기 재료도 습식에서 건식과 습식을 다 쓸 수 있고 소재도 사물도 3개에서 2개로 변경되었다고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작년도의 실기 문제 유형들과 실기 우수작들을 쭉 이제 안내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 대학에서 요즘은 친절하게 많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각 대학, 내가 특히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작년도, 올해 실기 문제 또는 실기 유형, 실기 안내 사항들을 반드시 지금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시 실기 전형에서 단계별 실기 선발하는 대학들입니다. 즉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평가 또는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으로 일정 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치르는 이런 학교들입니다. 한양대 서울과 에리카는 1단계에서 학생부 내신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평가입니다. 즉 학생부 서류를 평가한다는 얘기죠. 학생부 서류를 평가하지만 다른 비실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처럼 학생부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기보다는 3년 동안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왔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에 남아있으면 충분히 1단계를 통과할 수 있고요. 2단계로 넘어가면 실기의 변별력이 100%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중앙대, 인천대, 단국대, 부산대, 부경대 이런 대학들은 1단계 교과 성적으로 일정 배수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중에 부산대나 부경대는 수학과 과학이 포함된 과목으로 내신 성적을 산출하지만 다른 대학들은 국영사 성적과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거나 즉 국영사 내신을 가지고 1단계 학생들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치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단계별 실기를 치르는 대학들은 본인이 이제 학생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부산대나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4등급 중반 정도의 성적이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그래도 3등급 이상의 수학이 빠지기 때문에 3등급 이상의 성적이 된다면 도전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실기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여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시 일괄합산 수시 실기 전형은 경쟁률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대 1에서 80대 1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내가 실기력이 탄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50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을 뚫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별 실기 전형은 1단계 10배수, 5배수, 20배수만 통과하면 경쟁률이 5대1 또는 10대1, 20대1로 훅 줄어들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준비가 된 친구들이라면 단계별 실기 전형도 도전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시 단계별 실기 전형입니다. 정시 단계별 실기 전형은 사실은 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인데요. 1단계에서 수능이고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치르거나 면접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수능 100%, 2단계에서 실기 30%, 면접 30%가 들어있고요.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필수 반영이고 나머지 공예과나 다른 과는
수학과 영어가 감점제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시각 디자인부터 AI 디자인, 영상, 자동차, 운송 디자인은 1단계 교과와 내신과 수능으로 선발하지만 수능의 변별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3배수를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는 이런 시스템이고, 금속공예와 도자공예는 1단계에서 내신과 수능으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역시 면접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민대 미술학부 회화과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수능과 내신으로 6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과 실기 면접이 없습니다. 수능과 실기. 근데 수능의 반영 비율이 꽤 높은 편이죠.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이화여대는 1단계 수능 100%로 5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40%. 올해 신설된 한양대 에리카는 1단계에서 수능 100%로 5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80%. 서울과기대도 역시 1단계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40%, 도예나 조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 50%로 선발합니다. 서울시립대는 서울대와 같은 시스템인데요. 1단계 수능이고 2단계로 넘어가면 실기 50%, 면접이 10% 또는 20% 있는 이런 전형입니다. 이게 정시 단계별 실기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수시, 내신 플러스 실기 전형입니다. 수시 일괄 전형입니다.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의 반영 비율보다는 실기의 반영 비율이 대부분 높습니다. 즉 내신은 조금 자신이 없지만 실기에 자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실기에 자신 있지만 내신은 자신 별로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감안을 하시고요. 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시 실기 전형은 국영사 성적을 반영한다고 인지하고 계시지만 경희대나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가천대,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성적만 반영하고요. 상명대나 경기대 이런 경우에는 전교과 성적을 반영하고요. 경북대는 반영 비율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국수 영사를 반영하고요. 부산대는 국영수사과를 반영하고요.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사 중에 상위 10과목을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즉 수시 실기 전형이라도 국영사 성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따라서 반영 과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 본인한테 유리한 대학인지 한번 가늠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거는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여부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실기 전형에서 반영하는 과목도 있고 학교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산출되는 과목들이고요. 미술 같은 과목이 아니라 주요 교과와 관련된 실용 영어라든가 고전 국어, 수학 과제 탐구, 사회 과제 탐구 이런 과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A를 받으면 5점, B를 받으면 3점 이렇게 가산점 형식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A를 받으면 1등급, B를 받으면 3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환산해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명지대나 이런 대학들인데요. 등급으로 환산해서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A 받은 진로 선택 과목이 2과목이나 3과목이 있다면 내 내신 성적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경북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시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인 거죠. 정시 전형은 수시 실기 전형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실기의 반영 비율보다 수능의 반영 비율이 꽤 높아졌습니다. 수시 실기에 비해서 성적 반영 비율이 꽤 높다는 거죠. 보통 40%에서 서울권 대학들은 수능이 60%까지 반영되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건국대 서울 같은 경우 수능 60%에 실기 40%고요. 지금 부산권은 보니까 부산대가 수능 60%에 실기 40%, 부경대가 수능 40%에 실기 60%, 동아대가 수능 30%에 실기 7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실기와 달리 정시 실기는 수능의 변별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시 실기를 주력 전형으로 가져가는 친구들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실기가 아니라 수능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시 실기 전형을 주력으로 하는 친구들은 이번 9월 모평이 9월 4일 날 치러지잖아요. 수능 준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가채점을 해보세요. 가채점을 수능날 당일해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수능날은 너무 긴장되어서 가채점도 잘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 두 번의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동안 저는 가채점을 해보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채점이 왜 필요하시냐면요. 정시 실기 전형을 주력으로 가져가는 친구들은 수능이 끝나면 바로 다음날 가채점을 하고 그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지원대학을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표는 3주 뒤에 나오거든요. 12월 10일쯤. 3주 뒤에 나오는 그 수능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원대학을 결정하면 수능 성적이 나오는 3주 동안 시간을 그 실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채점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가채점 연습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가채점 결과와 나중에 성적이 나오는 최종 성적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게 가채점을 좀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 수능 끝나자마자 수능 다음 날부터 이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지원대학을 결정하시고 모집군별로 가군, 나군, 다군 지원대학을 결정하시고 지원대학의 실기를 수능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죠. 가채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지원대학 실기를 준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시 실기 전형을 주력 전형으로 가져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수능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사소하지만 굉장히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채점을 하는 연습을 통해서 가채점 결과와 실제 최종 결과가 맞아떨어지게 가채점을 긴장감 없이 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시 실기 전형 경쟁률입니다. 이건 단계별 전형이 아니고요. 일괄 실기 전형 경쟁률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경희대 같은 경우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보시면 10명, 12명 모집하는데 40대 1에서 55대 1까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명지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명 정도 모집하는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여기 20대 1에서 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영상디자인은 당연히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이겠죠. 애니메이션 계열은 경쟁률이 더 2배 이상 더블로 높아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기대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캠퍼스가 있거든요. 경기대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에도 17명 모집에 지금 3개년 모두 44대 1에서 57대 1까지. 덕성여대 성적 20% 작년까지 20% 반영됐죠. 덕성여대 경쟁률도 보시면 기초디자인 경쟁률이 56대 1, 사고의 전환 경쟁률이 16대 1. 아마 이제 올해 덕성여대가 사고의 전환을 폐지하고 기초수행평가를 신설했는데 이 기초사용평가 경쟁률도 요 사고의 전환 경쟁률에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기초디자인 경쟁률은 60대 1에서 70대 1을 보겠지만 기초사용평가 경쟁률은 뭐 15대 1에서 20대 1 정도 안팎일 거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 주제 해석에 좀 재능이 있다 또는 사고의 전환 이런 부분들 사고의 전환 뭐 기초소양으로 바꾸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고의 전환 이런 거 잘 그린다 이런 친구들은 덕성여대 기초소양 평가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여대는 뭐 실기 100%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뭐 80대 1에 육박하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상명대 천안을 보면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죠. 상명대 천안 경쟁률이 왜 낮을까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명대 천안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디자인 학부 보시면 모집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명이 넘어가요. 작년까지는 뭐 112명 이렇게 뽑았어요. 어쨌든 100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모집 인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상명대 천안이 전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예요. 진로 과목도 반영하고, 즉 수학이나 과학, 기술과정, 일본어 등 학생들이 준비하지 않는 전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영사 중심으로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명대 천안의 어떤 경기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교과 반영에 대한 이런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세 번째는 상명대가 어쨌든 천안에 위치해 있잖아요. 경기대도 수원에 위치해 있고서 수시에서는 대부분 상향 지원하는 경향들이 좀 높다 보니까 상명대 천안까지 아이들이 지원하지 않으려는 이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낮지만 상명대 천안 괜찮습니다. 대학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상명대 천안이 미술 디자인 관련 대학이 전공이 15개가 펼쳐져 있는 대학이에요. 홍대보다 전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상명대 천안 정도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더군다나 우리 부산권에서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부산대나 부경대가 수학과학을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전교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명대 천안이나 경기대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유리한 어떤 학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대는 슬프게도 어쨌든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보시면 동아대 영상예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 8.73 경쟁률에서 작년에 경쟁률이 20대 1로 치솟았어요. 이제 영상예술 제가 찾아보니까 동아대 영상예술 전공은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주력으로 아이들을 이제 그 커리큘럼이 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주력으로 한다는 이 학교의 교육과정 전략이 좀 맞아떨어져서 올해도 이렇게 좀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시 실기 전형 경쟁률입니다. 물론 이것도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합산 실기 전형을 정리한 거고요. 건대 같은 경우에는 영상학과는 가군에 있고요. 커뮤니케이션과 리빙 디자인은 나군에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가나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즉 건대와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대학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나군에 있는 영상이나 리빙, 커뮤니케이션의 경쟁률은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산업디자인과가 다군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산업디자인과가 다군으로 움직이면서 다군의 서울대가 되었죠. 건대 산업디자인과는 다군의 서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군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다군에 뭐 동덕여대, 상명여대, 가천대가 있었지만 이 대학들이 올해부터 정시 실기 전형을 폐지하면서 남아있는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군에서 국민대, 이대, 서울대, 서시대, 뭐 고려대 이런데 최상위권, 상위권 대학들을 지원했던 학생들이 다군에서 건국대 산업디자인과로 몰리면서 건국대 산업디자인과가 이렇게 20대 1을 치솟는 높은 경쟁률과 함께 입결 또한 입시 결과 또한 100분위가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정시 실기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친구들이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가나다군 어느 모집군에 포진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어느 모집군에 포진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군에 있다면 나군에 있다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과 비슷한 그 유형의 대학들이 얼마나 포진해 있는지에 따라서 경쟁률과 입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는 실기 100%로 선발했던 서울여대가 정시에서는 수능 60에 실기 40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서울여대가 정시에서는 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과가 한 10대 1 정도, 시각디자인과가 15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한양대 에리카는 올해부터 실기 전형, 수시 실기와 정시 실기가 전형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까지의 경쟁률을 참고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한양대 에리카가 한 10대 1 안에서 경쟁률이 있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희대 수시에서 뭐 5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였던 경희대지만 이 경희대도 정시로 넘어오면 6대 1에서 8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수시에 비하면 수시 경쟁률이 뭐 30대 1에서 50대 1 이렇게 나갔던 거에 비하면 정시 경쟁률은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는 수능의 변별력이 높습니다. 수능 결과가 나온 이후에 12월 말에 1월 초에 정시 지원을 한단 말이죠. 수능은 12월 초에 수능 결과는 나오죠. 그럼 이 수능 나온 이미 이제 확정된 수능 점수를 가지고 12월 말에 아이들이 대학을 결정하면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결정합니다. 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대학을 결정하고 또 그 결정된 대학에 따라서 수시가 아니라 실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수능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결정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모집군별로 대학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을 모두 다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어쨌든 수능 성적에 대한 입시 결과가 어느 정도는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게 이제 수시처럼 상향 지원을 하는 친구들보다는 안정 지원을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비해서 정시 경쟁률은 조금 안정적인 이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 부경대 같은 경우에도 정시 경쟁률이 한 3대 1에서 5대 1 정도고요. 동아대는 경쟁률이 7대 1,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한 7대 1 정도, 영상예술 전공도 높지는 않죠. 한 4대 1 정도. 부산대도 경쟁률이 생각보다 안정적인 이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는 성적이 준비가 안 된 친구들, 그러면 이제 내가 내신 성적도 좋지 않고 수능 성적도 좋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 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수시는 성적을 보지 않는 대학이 그래도 꽤 있는 편이지만 정시는 성적을 보지 않는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건국대 글로컬, 경북대, 남서울대, 서울여대, 삼육대, 추계예대, 평택대, 덕성여대 이런 대학들이 성적을 보지 않고 실기 100%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실기력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쌓였다고 자신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미리 이런 대학 실기 유형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도전을 해보시고 이 대학들 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이 20% 미만인 학교들은 같이 동시에 준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실기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실기 전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홍익대 유형인 미활보스는 이런 서류 전형만 생각하고 계신데요. 비실기 전형에는 성적만 보는 전형도 꽤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표는 수시에서 학생부 내신을 반영하는, 즉 내신 성적만 보는 전형입니다. 면접도 없고 면접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면접이 없고, 그리고 뭐 학생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적만 필요합니다. 성적. 학생부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학생부 내신과 학교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필요한 이런 전형들인데, 제가 이 중에 몇 개의 대학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경기대의 파인아츠 학부입니다. 경기대 파인아츠 학부는 동양화, 서양화, 미술 경영, 그리고 캘리그라피를 주로 하는 서예, 요 4개의 전공으로 나눠주고요. 2학년 때 자유롭게 본인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파인아츠 학부가 놀랍게도 학교장 추천 전형, 즉 교과 90%와 출결 10%, 교과 90%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실기시험도 보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고 학생부 서류도 보지 않고 성적만 가지고 선발한다는 거죠. 순수미술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반영교과는, 내신 성적 반영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한국사, 사회, 그리고 진로 과목입니다.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미술 계열로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내신 성적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경기대에 뭐 한 3등급 중반 정도면은 충분히 저는 지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파인아츠 학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명지대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과 공간 디자인인데요. 음,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있고 교과 면접 전형도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어, 교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5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입니다. 이 교과 성적은 디지털 콘텐츠 학과는 국영수 과 성적을 반영하고요. 공간 디자인은 국영수 사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 학과랑 공간 디자인 학과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명지대 정도의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번 성적 프로그램을 돌려보시고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학교는 상명대 서울의 애니메이션 전공입니다. 상명대 서울의 애니메이션 전공은 고교 추천인데요.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성적 100%입니다. 면접도 없습니다. 국영수사 성적 100%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수능 최저 2합 7이라는 성적이 걸려 있고요. 2등급 초중반이면은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상명대 천안입니다. 상명대 천안의 AR, VR 디자인, 문화예술 경영 여기도 교과 100% 교과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수능 최저 2합 10이 걸려 있습니다. 또 하나 서울여대 또한 패션산업학과와 첨단 미디어 디자인학과가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서류가 필요 없는 거죠. 성적만 필요한 거죠. 다만 이제 수능 최저 2합 7이 걸려 있다. 부산대 정도의 그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도 준비하고 있고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 프로그램을 돌려보시고 이런 대학들이 가능하다면 같이 이제 수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산대도 역시 실내환경, 예술문화,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가 학생부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미술 계열로 진입이 가능한 무전공 학부입니다. 올해 무전공 학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대부분의 무전공들은 미술대학으로 진입이 가능한 무전공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무전공 학부, 즉 미술 계열로 자유롭게 전공 진입이 가능한 무전공 학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경희대 자유전공 학부도 있지만 국민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대 정시 나군에서 선발하는 예체능 무전공 수능 100%지만 수학을 보지 않는다. 국영탐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정시 나군의 국민대 미래융합전공 추천드릴만 하고요. 애니메이션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상명대 서울의 자유전공 수시 고교 추천으로 선발하는데요. 상명대 서울 자유전공 애니메이션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교과 100%로 선발하고요. 2합 7이라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상명대는 상명대 천안이나 상명대 서울은 전과목 성적과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을 반영한다는 거, 전과목 성적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친구들, 즉 비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전과목 준비를 하셨을 테니까 비실기 전형을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 이 정도 상명대 정도의 학교급까지 쓸 친구들이라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명대 천안인데요. 상명대 천안 이번에 아트앤컬처 자유전공이 생겼습니다. 이 아트앤컬처 자유전공은 이름처럼 그 미술 디자인 대학으로 전공 진입이 가능한 이런 학부입니다. 교과 100%로 선발하고요. 교과 10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 2합 10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천안 캠퍼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전과목 3점 초반에서도 이제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입전형 변화에서 말씀드렸던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예체능 무전공 지역균형이지만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부 100%고요. 국영사 성적과 진로 3과목, 국영사 성적과 진로 과목 3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볼 수 있고요. 제가 또 이제 항상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입니다.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 그래서 뭐 서울로 진입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서울에 있는 캠퍼스 자율전공은 3합8이라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 또 하나 국영수사 성적이 2점 초중반이라는 굉장히 높은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홍익대 세종 캠퍼스의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예능과 자연예능으로 나눠져 있는 캠퍼스 자율전공, 여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영수사 성적을 반영합니다. 국영수사 성적을 반영하지만 교과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2합 9라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요. 교과 100%,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홍익대 캠퍼스에 펼쳐져 있는 디자인 컨버전스나 영상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그래픽 디자인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미술활동 보고서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학생부 관리에 대한 부담도 크고. 그렇지만 내가 성적 관리는 열심히 했지만 미술대학을 가기 위한 학생부 관리나 미활보나 면접에 대한 관리는 안 돼 있다. 그렇지만 미술대학을 홍대 미대를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요 홍대 캠퍼스 자율전공, 세종 캠퍼스라면 교과 우수 전형이나 학교 생활 우수 전형, 서울 캠퍼스라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학교 생활 우수 전형을 적극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해서 2학년 때 홍대 미술대학으로 디자인대학으로 전공 진입하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저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그 뒤늦게 진로를 2학년 말이나 3학년 때 와서 미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한 아이들은 이런 것들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꽤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성적 관리가 되어 있다면 함께 가져가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정시에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수능 100% 전형이지만 수학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미술대학입니다. 정시까지 어쨌든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준비를 당연히 하고 계실 거고요. 특히 정시에서 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능 결과가 나왔을 때 수학을 뺀 수능 결과가 괜찮다, 굉장히 잘 나왔다, 이랬을 경우에 이런 대학들을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영탐 성적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니까 읊어드리면 경북대, 경희대, 공주대, 국민대, 상명대 천안,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용인대, 한성대, 한세대, 홍익대 서울, 그리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 이런 대학들은 수학을 빼더라도 이제 내가 미술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수능 100% 전형의 대학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비실기 미술대학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서류 전형을 준비한 표입니다. 서류 전형을 정리한 표입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학생부와 면접을 보는 대학들입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서류평가로 일정 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죠. 이런 대학들인데요. 서울대 일반전형, 국민대 국민프론티어 전형,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세종대 창의인재 전형, 서울여대 바롬인재 면접 전형, 중앙대 탐구형 인재 전형, 서울과기대 학교생활 우수 전형, 경기대 종합 전형, 상명대 상명인재 전형, 공주대 종합 전형, 동아대 잠재 능력 전형, 부산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홍대 그 미술 우수자 전형만 생각하지 마시고 홍대 미술 우수자 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이라면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홍대는 미술 활동 보고서에 대한 부담, 면접에 대한 부담이 사실 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홍대 미술 우수자 전형과 함께 이렇게 1단계에서 학생부 서류,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대학들도 한두 개 같이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면접을 보지 않고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즉 학생부만 보는 전형이죠.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학생부 100% 전형은 조금 유의해야 되실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시 납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가지 않으면 자동 불합격이 되겠지만 면접을 치르지 않고 학생부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이런 서울여대 바로민재 서류, 상명대 서울 애니메이션 상명인재 전형, 상명대 천안 상명인재 전형, 한양대 에리카 종합 전형, 중앙대 융합형 인재 전형, 명지대 명지인재 서류 전형, 한성대 한성인재 전형 등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이런 대학들은 수시 납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시에서 또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수능 최저를 당연히 맞출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실기 실적 서류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와 활동 보고서를 보고 2단계에서 면접과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죠. 대표적인 학교가 홍익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공간연출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만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서울대, 홍익대 서울, 고려대 특기자, 이화여대 예체능 서류 전형 이런 것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고요. 면접이 있는 전형 중에서 홍익대학교, 세종대, 경기대 등은 면접에서 간단한 드로잉이 포함된 이런 드로잉 면접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비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각 대학의 이 표만 참고하실 게 아니라 각 대학의 서류 평가 기준을 꼭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실기 전형 중에서 어쨌든 대표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홍익대 미술 우수자 전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대 미술 우수자 전형은 서울 캠퍼스는 수능 최저 3합9가 걸려 있다. 이 수능 최저 3합9를 맞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국어와 탐구는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해마다 난이도에 따라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영어 등급이 지금 9월 모평까지 영어 수능 등급이 안정적으로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3합9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사실 영어 등급이 3등급이나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3합9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안정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가에 따라서 내가 서울 캠퍼스를 지원할 것인가 세종 캠퍼스를 지원할 것인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미술 우수자 전형은 1단계가 성적 20%에 서류 80%입니다. 자, 1단계가 성적 20에 서류 80이면 성적이 중요할까요? 서류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숫자상으로 서류가 더 중요하겠죠. 서류가 80%입니다. 여기에서 이 서류는 미술활동 보고서가 아닙니다. 미술활동 보고서와 학생부입니다. 즉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를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의 중요도가 80%다. 2단계로 넘어가면 내신 성적은 이제 사라지고 서류, 아까 80% 평가했던 서류 점수 40%와 면접이 60%입니다. 즉 2단계로 넘어가면 1단계 서류를 통과한 아이들의 서류 평가 점수는 사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면접이 사실 100%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홍익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8년부터 그 면접 유형이 쭉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접 유형을 보면서 면접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면접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도 이제 지금부터 미활보와 함께 착실하게 해나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 유형이 양식이 바뀌었죠. 교과 활동 중에서 최대 7개, 비교과 활동 중에서 최대 8개. 그렇지만 교과와 비교과 합쳐서 총 12개 이내로 작성해라. 그러면 교과를 몇 개 쓸 건가, 비교과를 몇 개 쓸 건가는 학생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홍익대 미술 우수자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술 교과 활동으로 6개를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술 교과 활동과 함께 타 교과에서 했던 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합쳐서 쓰는 친구들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술 교과 활동을 최대한 살려서 쓰고 일반고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했던 비교과 활동을 최대한 8개 정도 쓰고 교과 활동을 4개나 5개 정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인이 지원하려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얼마나 학생부에서 보여주었느냐에 따라서 미술활동 보고서의 교과, 비교과 활동의 개수는 정해야 되겠지만 미술 교과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 교과 활동을 선택하지 않고 타 교과 활동을 선택하는 것은 저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미술 우수자 전형 서류평가 기준입니다. 이거는 수시 모집 요강에 나온 거고요. 이렇게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다른 대학들도 서류평가 기준을 모두 다 공지해 놓았기 때문에 내 학생부 활동과 즉 내 학생부 서류의 내용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평가 기준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부 서류가 내가 보기에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평가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서류평가 기준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대학과 나에게 유리하지 않은 대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중에 각 대학,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서류평가 기준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홍익대학교 미술우수자 서류평가 기준인데요. 제가 여러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이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동소이하게 잘 준비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공 역량 40%나 반영되는 전공 역량 중에서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평가 내용을 보시면 미술 관련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저는 세부적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홍익대학교의 전공이 디자인학과부터 판학과, 도예유리과, 패션 섬유 디자인과까지 굉장히 다양한 전공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술 관련 소양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 과정 경험이 아니라 내가 도예유리과에 지원을 한다면 최소한 2학년 말부터 3학년 때는 도예유리와 관련된 활동, 주제 탐구, 독서, 실기 경험, 작품 경험, 전시 체험 이런 것들이 학생부 기록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즉, 요 내용을 미술 관련 소양 자질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원하려는 전공과 관련된 소양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가라고 해석을 하셔서 본인의 학생부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의 점수가 들어가는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 리더십이나 소통 능력은 어느 정도 이제 3년 동안 쭉 꾸준히 아이들이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창의 융합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예고나 일반고, 미술 중점학교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여러분의 학생부에서 강점으로 드러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서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창의 융합 역량은 평가 내용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폭넓게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좀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요거를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술대학을 갈 거지만 미술과 관련된
그 교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과목들을 배웁니다. 다양한 교과목들을 수학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관심 분야인 미술이나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타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이나 내용을 타 교과 시간에 배웠던 그 기초 소양들을 내가 관심 있는 미술이나 디자인과 관련된 지식이나 아니면 연계해서 새로운 주제 탐구, 새로운 작품의 주제, 새로운 활동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역량들을 드러내고 있는가. 즉, 다른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연계해서 새로운 주제 탐구, 새로운 독서 활동, 새로운 실기 주제, 새로운 작품 창작으로 연결해서 했던 활동들이 이렇게 드러나는가. 타교과 교과 세특이나 창체 활동에서 드러나는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 서류평가 기준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학교는 대부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세부 내용들을 보시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느 역량, 어느 컨텐츠, 그러니까 어느 구분을 어느 꼭지로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고 대부분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나 지금 홍대에서 얘기하는 학업 역량,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 역량 평가 내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대학마다 학업 역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하느냐, 진로 역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하느냐, 공동체 역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하느냐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내 학생부 서류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중에 어떤 부분에 더 큰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평가하신다면 어느 대학에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실기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미술 우수자 입결입니다. 근데 이 입결을 보실 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는 부분 첫 번째는 70% 컷을 보지 마시고 일반고 학생들은 최종 평균 컷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70% 컷은 예술고 아이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최종 평균 컷을 보시고 어느 정도 성적을 가늠하시고요. 두 번째는 홍익대학교 미술 우수자 전형은 1단계에서 성적이 20%밖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서류가 80%예요. 즉 여기에 보이는 저 성적은 1단계 성적 20%를 보여주는 성적이지 내가 3.63이면 판학과에 합격하겠구나. 뭐 1.94면 디자인 학부에 합격하겠구나. 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라인을 정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웨프에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학부와 미술대학 자율전공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 굉장히 높은 성적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과들은 세종 캠퍼스나 서울 캠퍼스나 성적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요. 삼합구라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 전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서울 캠퍼스인 거고요. 삼합구라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는 없지만 내가 전공에 대한 준비, 미술활동 보고서, 면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종 캠퍼스 이렇게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았네요.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입니다. 우선 수시에서 6번의 기회, 4년제 대학을 쓴다면 수시에서 6번의 기회, 정시에서 3번의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아이들과 상담할 때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가지고 수시에 주력할 것인가, 정시에 주력할 것인가를 파악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서울 경기권 대학 나름 우리가 중위권 이상의 대학들을 지원하는 경우인 거고요.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수시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가, 이건 이상적인 수능 성적이 아니라 3월에서 7월, 가능하다면 9월에서 가채점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9월 4일에 치르는
9월 모평까지, 3월에서 9월 모평까지의 평균 결과, 그게 아니라면 6월과 9월 그 모평, 평균 수능 결과, 이게 내가 수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9월 말에 수시 지원이 끝나고 나면 수시 실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능보다 실기에 쏟는 기간이 훨씬 많습니다. 즉 수능 준비를 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월까지의 모평 평균 점수가 수능에서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수능 성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적으로 수능을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내놨던 수능 평균으로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일까? 이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서 제가 이 수능 점수로 이 정도 평균 수능 점수면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좀 물어보시고 상담을 하시고 그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수준에서 수시 실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시 실기는 우리가 기회가 6번이 있지만 수시 실기를 4번 이상 치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이 10월 한 달 동안 수시 실기가 치러지는데 대학 실기가 겹치는 학교들도 있고 일주일에 2군데 이상의 대학을 실기 시험을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군데씩 수시 실기를 친다고 했을 때뭐 4개, 최대 4개고요. 보통 이제 정시 실기까지 가는 대학 학생들이라면 수시에서 뭐 3개 정도, 많으면 4개 정도의 대학을 저는 실기를 지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가, 내가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수시에서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비실기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안정 지원까지 또 이제 약간 이제 하향 지원까지 할 것인가, 이것도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 성적보다 내신이나 실기가 훨씬 좋다. 나는 수능보다 내신이나 실기가 더 좋은 편이다. 그리고 내신 실기를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다. 이렇다면 수시에 적극 지원을 하셔야 되겠고요. 수시 6개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겠죠. 내가 내신보다는 수능이 좋다. 뭐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내신과 수능도 비등한데 실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건 저는 내신과 수능이 비슷한데 실기력이 좋으면 수시 실기를 당연히 지원하셔야 되겠지만 내신과 수능이 비슷한데 실기가 A권대가 나온 적이 없다. 이러면 저는 수능 정시, 수능 실기를 적극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달 반 정도 수능이 남았지만 이 남은 동안 수능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몰입해서 수능에 좀 더, 그러니까 수능 7, 실기 3 정도의 시간 비중을 가지고 수능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수능 실기 전형을 적극 지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끝나자마자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가채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지원 가능 대학을 정하고 수능 이후에 2달 정도, 2달에서 2달 반 정도, 다군까지 간다면 2달에서 2달 반 정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월화수목금토일 실기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정특 시간에는 뭐 수능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신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략적으로 좀 요령 있게 학교도 조금 출결 관리를 하시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실기 준비를 정말 영혼을 털어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신과 수능이 비슷하고 또는 수능이 더 좋고 실기력이 A권대가 나온 적이 없다면 저는 정시 실기 전형에 조금 더 주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수학을 포함한 내신이 3등급 초 이상이 되고 수능 최저가 된다면 교과 전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가군, 나군, 다군에 어떤 대학, 어떤 학과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표를 나눠놨는데요. 위에 있는 칸은 순수미술 계열이고
밑에 있는 칸은 디자인 계열을 정리한 겁니다. 물론 이제 서울 경기권대학과 부산 경북 일부 대학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더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수능 점수를 가지고 내가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정하고 그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수준의 대학을 수시 실기에서 또는 수시에서 학종이나 교과 전형을 내가 지원을 해야 된다면 정시에서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목표 대학을 나는 이제 중앙대, 한양대, 에리카, 한성대 이런 데를 지원할 거예요 한다면 이 대학들은 모두 가군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거죠. 즉 정시에서 가군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 두 개, 두세 개, 나군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 두세 개, 가군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 두세 개 이렇게 좀 먼저 선정을 하시라는 거죠. 본인의 수능 점수를 가지고 예상 가능 수능 점수를 가지고 가나다군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두세 개를 우선 선정을 하시고 혼자 선정하시는 게 힘들다면 이제 지도하시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거예요.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실기 유형과 지금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실기 유형이 같은가? 당연히 실기 유형이 비슷한 대학으로 고르셔야겠죠. 소며 보는 대학, 기초 디자인 보는 대학, 발성과 표현은 대학, 여러 개의 대학을 고르실 수는 없습니다. 즉, 수능 성적으로 대학 지원 대학을 이렇게 선정을 하실 때 실기 유형이 비슷한 대학들을 두세 개를 고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표는 2025 수능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능에서 국어, 영어, 사회를 반영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특히 실기 전형은 국영탐을 반영하는 대학이 대부분이지만 이게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국어,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이 대학별로 다 다르다. 그리고 어떤 대학에 따라서는 탐구를 보지 않는 대학도 있다. 탐구를 한 과목만 보는 대학도 있고 두 과목 보는 대학도 있다. 영어를 환산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가산점이나 감점제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한국사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감점제나 가산점제로 반영한다. 즉 국영탐 반영을 하는 것은 맞지만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나 반영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서 9월까지 내 수능 성적을 평균을 내실 때 꼭 과목별 평균도 한번 내보세요. 영어 평균, 국어 평균, 탐구 한 과목 평균, 탐구 두 과목 평균, 그리고 한국사 등급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수능에서 국어의 강점이 있는지, 영어의 강점이 있는지, 탐구의 강점이 있는지, 한국사는 감점을 받지 않거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4등급 이상 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국영사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표에서 내가 정시에서 가나다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두세 개씩 치르셨으면 6개에서 7개 대학 정도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대학들을 놓고 내가 수능에서 강점이 있는 과목이 국어냐 영어냐 탐구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다시 추려져요. 그래서 아까 가군에서 두세 개, 나군에서 두세 개 이렇게 대학을 고르시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평소 국어 영어는 자신이 없고 탐구는 좀 자신이 있어서 탐구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도 탐구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국어 영어만 반영하는 명지대는 지원을 못하는 거죠. 명지대는 탐구를 안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영어나 탐구는 괜찮은데 국어가 너무 항상 성적이 안 나와요. 항상 성적이 안 나온다면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인 건국대나 경희대나 단국대나 이런 데는 지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표를 캡처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표를 캡처해서 보시던지 아니면 아까 지원 가능 대학들 골라놓은 대학들 입학처 들어가셔가지고 아니면 8월 말에 나오는 정시 요강을 보시면서 내가 국어가 강점이라면 어느 대학이 유리할지 영어가 강점이라면 어느 대학이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도 같은 표입니다. 이제 보시면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60%, 영어 40%, 회화과는 그렇게 반영을 해요. 그럼 내가 회화과를 준비하는데 숙명여대 정도까지도 내가 지원을 할 거다. 근데 나는 뭐 국어가 자신이 없어서 탐구만 팠다. 이러면 숙명여대 회화과는 지원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수능에서 어떤 과목에 광점이 있고 어떤 과목에 약점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지원 가능 대학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추리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대학별로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입니다. 영어를 가산점이나 감점제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1등급 받으면 뭐 100점, 2등급 받으면 98점, 3등급 받으면 뭐 96점 이런 식으로 환산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부산대부터 한양대 에리크까지 2025 수능 영어 등급별 환산점을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영어에 강점이 있어. 내가 국어나 탐구는 좀 약하지만 영어는 그래도 2, 3등급이 나와서 영어에 강점이 있는 대학을 내가 지원 대학으로 골라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는 이 환산 점수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부산대를 보겠습니다. 부산대는 1등급이 100점이고요. 4등급이 94점이고요. 5등급은 90점이에요. 그러면 부산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하 4등급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부산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2등급, 3등급 받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대 등급 자체가 3등급 중후반에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영어가 부산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4등급, 5등급인 경우에는 좀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덕성여대를 보시겠습니다. 덕성여대는 국영 수탐 중에서 두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예요. 즉 수능 국영 수탐 중에서 두 과목 각각 50%를 반영하는 학교인데 내가 이제 덕성여대를 영어로 지원할 거다. 영어로 지원할 건데 내가 영어를 4등급 받았다. 그러면 덕성여대는 지원을 못해요. 떨어져요. 왜냐하면 덕성여대 같은 경우 영어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6점 점수 차이가 없지만 4등급부터는 80점. 즉 점수의 갭이 굉장히 큰 거죠. 등급별로. 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한양대 에리카는 영어가 35% 반영되는 학교예요. 영어의 반영 비율이 꽤 높아요. 영어가 35% 반영되니까 더군다나 한양대 에리카는 탐구도 한 과목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나 영어도 한 괜찮은 점수 한 3, 4등급 나왔으니까 한양대 에리카가 나한테 유리한 학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한양대 에리카를 지원해야지 했을 때 한양대 에리카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면 지금 1등급이 100점인데요. 7등급도 92.5예요. 즉 한양대 에리카는 영어가 35% 반영되기는 하지만 환산 점수를 놓고 봤을 때 영어의 변별력이 굉장히 낮은 학교예요. 영어 때문에 합불이 그렇게 크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 영어를 강점으로 가져가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능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를 확인하시고 또는 영어가 약점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영어가 약점인 친구들은 한양대 에리카가 영어가 35%나 반영되지만 내가 뭐 영어 6등급 나와도 한양대 에리카 지원하는데 크게 이제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기전형 입결 사례를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입결 사례는 단순히 숫자만 읽으시면 굉장히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건대 커뮤니케이션이 100분위가 68%밖에 안 돼? 굉장히 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건대 지금 수능 반영 방법은 영어가 빠진 점수고요. 국어하고 탐구 두 과목. 국어하고 탐구 두 과목 100분위만 70%고요. 평균이 아니라 70%입니다. 즉 10명 중에 7등까지의 점수라는 거예요. 70% 국어 탐구 100분위 70% 성적을 보여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3월부터 9월 모평까지 본인의 수능 점수 평균을 한번 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어하고 탐구 두 과목 평균 100분입니다. 탐구 두 과목 평균 100분위를 쭉 냈을 때 요 정도 성적이 되고 건대 실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건대를 도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보다 성적이 좋으면 합격할 가능성은 더 높겠죠. 수능이 60%나 반영되는 학교니까요. 그리고 보통 건대는 1등급, 2등급, 영어가 1등급, 2등급, 최소 2등급 영어를 가진 친구들이 지원을 합니다. 2등급이 아닌 아이가 건대 지원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산업디자인과만 높은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군에 있기 때문에 산업디자인과 입결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여대가 어떻게 산업디자인과가 94% 백분위가 나와요. 시각디자인과 94% 백분위가 나와요. 건대가 80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서울여대는 국수, 영탐, 심지어 탐구 한 과목이에요. 건대는 탐구 두 과목이었죠. 국수, 영탐 중에 두 개 각각 50% 반영하는 학교예요. 뭐 영어를 2등급 받으면 98점 받는 이런 학교라는 거죠. 탐구 한 과목, 영어 2등급에 탐구 한 과목 2등급 받아도 뭐 이 9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저렇게 높아 보이지만 건대와 비슷한 입결을 갖고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서울과기대입니다. 서울과기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마시고 정시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두 과목, 즉 국어, 영어와 탐구 한 과목 20%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백분위가 뭐 죄송해요. 지금 이게 서울과기대가 아니고요. 상명대 천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과기대가 아니라 상명대 천안입결입니다. 상명대 천안입결이니까 이거 혹시 화면을 캡처해서 보시는 분들은 상명대 천안입결이고요. 상명대 천안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 입결은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대 입결입니다. 부산대 입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부경대도 마찬가지고요. 부산대는 수시에서 미술학과는 1단계가 내신 100%, 2단계에서 실기 60%를 보는 학교고요. 아시는 것처럼 국수, 영사과, 한국사까지 보는 학교입니다. 더 보니까 내신 평균이 보통 4점 중반에서 5등급 초중반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수학, 과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수라고 보셔야 되겠죠. 반면에 조형학과는 교과 40에 실기 60 반영하는 학교고요. 여기도 보통 5등급 초반에서 5등급 중반까지 이렇게 입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산대 정시로 가시면 부산대가 국어 300점, 국어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더라고요. 국어 300점, 탐구 두 과목 200점, 영어 100점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라서 여기서는 부산대는 이제 등급 평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형학과는 보통 보니까 3등급 중후반에서 4등급 초반까지, 디자인학과는 3등급 초반에서 3등급 중반까지 이렇게 입결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입결을 참고하셔서 지원대학의 라인을 어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애니메이션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인데요. 요 애니메이션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서울권에서 애니메이션 계열로 모집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수시에서 이런 대학들이 이렇게 전형 방법을 하고 또 실기를 이런 실기를 보는구나. 요 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 계열은 이제 디자인 계열과 달리 실기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기의 영향력이 디자인 계열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명대 서울 애니메이션 전공, 상명대 천안의 디지털 만화 영상,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 홍익대 세종의 영상 애니메이션, 순천향대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이런 데는 비실기 전형으로도 학생을 선발하고, 비실기 전형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 서류의 준비, 그리고 면접,
활동보고서가 있다면 활동보고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감안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명지대 영상디자인과는 상황표현 실기를 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상황표현 실기가 된 친구들은 명지대 영상디자인과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동아대 영상예술전공 이제 홈페이지 보니까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교육과정으로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칸만화와 상황표현 이렇게 실기를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정시 정리 내용도 한번 협체해서 보시면서 정시에서 내가 어떤 대학들을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로 도전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시는데,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가 지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청강문화산업대를 많이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강문화산업대가 올해 전형 방법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참고할 만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청강문화산업대는 자율전공이 신설됐어요, 올해. 굉장히 이제 청강문화대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율전공이 신설되어서 실기 전형으로만 수시 1차에서 15명, 수시 2차에서 8명을 선발하는데, 자율전공 실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스토리보드에 따른 이미지 만화, 주제에 따른 게임 그래픽, 그리고 이게 아마 페이지 만화 같은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실기 유형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로 실기를 준비하는데 청강문화산업대 웹툰 만화 콘텐츠나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자율전공으로 입학하셔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강문화대 전형 안내도 캡처를 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미술교육과 전형 안내입니다. 미술교육과가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금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돼서 전국에서 요 7개의 대학만 미술교육과, 사범대에서 미술교육과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요 표를 참고해서 미술교육과에도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미술교육과 실기는 대부분 정물 소묘이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실기 중에서 택일입니다. 기초 디자인이든 인체 소묘든 인체 수채든 정물 소묘든 정물 수채든 이런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실기 유형과 상관없이 이 전형 방법을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립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미술교육과 학생을 뽑아요. 1단계에서 학생부 서류로 100%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요. 공주대는 교과든 종합이든 전교과 성적과 진로과목 성적을 보고요.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공주대 교과 전형은 실기시험을 보는 전형입니다. 즉 교과가 60%고요. 실기가 약 40%인 전형이고 정물소묘 시험을 봐요. 수능 최저가 2개 합 걸려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2합 7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 성적은 3점 중반 정도 되는 친구들도 합격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정물소묘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준비할 수 있고요. 또 한국교원대는 정시에서만 선발하는데요. 정시 가군에서 선발하는데 수능의 반영 비율이 65%이기 때문에 여기도 정물소묘입니다. 사진 이미지와 정물소묘, 사진 이미지와 정물을 가지고 정물소묘하는 건데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국교원대 미술교육과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준비를 좀 더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목소리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듣기에 불편하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수시 모집 요강과 또 8월 말에 발표되는 정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시면서 신중하게 이번 8월 남은 8월 동안 지원대학을 결정하시고 그 지원대학에 맞춰서 남은 시간 동안 수능 준비 그리고 실기 준비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미술활동보고서나 면접에 대한 준비를 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착실하게 해나가시고 모두 다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